네, 우리기술과 슈펙스 BMP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한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이제 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불고 있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앞으로도 주목해 볼 섹터예요. 가격적으로도 분명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략했을 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는 원래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지만 역설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가진 제약바이오주를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기술과 슈펙스 BMP가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모멘텀이 불었었던 부분들, 종양혈관 마커에 결합해서 혈관 신생 억제 역할을 하는 특이성, 신규 항체, 캐나다, 호주 특허 출연을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 이제 앞서서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에 특허 원천 등록을, 마쳤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미국과 중국, 유럽의 개량 특허 출원을 끝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암혈관 억제 항체 관련한 이제 특허예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많이 정복할 수 있는 분야로 바뀌고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암도 정복되는 이제 세상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에서 이제 발현하는 특정 기능을 조절해서 그런 것들의 이제 생성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오늘 일단 부각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암혈관 생선을 촉진하는 용체가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신약 개발에 좀 주력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데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펙스 BMP도 마찬가지예요. 슈펙스 BMP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슈펙스 BMP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허혈성 질환 치료제예요. 이게 이제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허 명칭이 조금 길더라고요. 네. 이거를 뭐 읽어드리면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 변이 단백질 또는 이에 트랜스페린 융합 단백질 유효 성분을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부분이 팩트고, 앞으로 이 특허를 허혈성 질환 그리고 호중후 감소증 치료제 개발에 좀 사용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이제 신약 기대감에 의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기술이랑 슈퍼스 BMP 두 종목이 한 종목은 급등을 하고 한 종목은 상한가까지 올라간 모습인데, 앞으로도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슈에 의해서 상승 혹은 이제 급등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듯이 시황을 보고 그 다음에 업황을 보고 종목을 본다라는 게 큰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황 안에 업황 안에 종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황 자체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3월 말에 이제 예정된 주요 이벤트가 뭐냐면 미국 암학회입니다. 이게 이제 증권방송에서도 몇 번 다뤄졌었던 요인이에요. 이번 암학회 같은 경우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달 이제 29일부터 다음 달 3일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대감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제약바이오사가 올해 한 20곳 이상 참석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동아스티 이런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매하시는 신라젠, 그 다음에 뭐 코오롱생명과학, 그 다음에 삼진제약, 이런 종목군들, 영진약품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참석하는 기업들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발표를 좀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 면역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좀 공개한다고 그러고, 종근당 같은 경우 이제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약바이오주 투자 심리를 전체적으로 개선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코스닥의 이제 제약업종 지수 2.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 지수도 1.23%, 네, 확실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대형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는 좀 못 오른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큰 제약주를 지금 매매를 하시기에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매매를 하시는 종목군들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신라젠이 이제 4% 상승세를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되는 것이고, 이번 아마케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낙폭과대 구간에 있는 제약주는 일단 반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들, 네, 이런 종목군들 오늘도 보시면 눌림 이후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역시 가장 유명한 바이오주인 셀트리온 오늘 1% 강세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에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폭과대 대형 제약사들, 암학회까지는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암학회까지 지금 2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2주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주 좀 공략해 가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